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첫 주의 시작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당히 조금 익사이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저점 살짝 이탈을 했지만은 아랫꼬리가 바로 좀 나오게 되면서 증권주들 급등하는 양상.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매도세가 일부 좀 나와주게 되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은 좀 하락을 한데 비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앞에는 그리스, 뒤에는 메르스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진퇴양난에 빠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AS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지수 현재 구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기에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종목별 장세에 조금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많은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뭐 종목 상담도 좋지만은 거꾸로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 시장일수록 더욱더 집중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첫 주의 시작인데요. 첫 주에 출발 잘 스타트해야 또 주 후반의 승률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저희 종목투캅스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술 저희가 총동원해서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참여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상담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8388번님, 대우증권 13,200원에 비중 15%. 오늘 증권주들이 많이 급등이 나왔죠.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1,400원 오른 9% 급등한 15,500원의 장을 마감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 18,550원을 찍고 가격 조정을 받다가 급반등 패턴으로 오늘 장이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5일선, 21선, 60일선을 다 가파르게 상향 돌파를 했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오늘 주 60일선 위에서 그리고 5일선 위에서 장을 마감을 한 거 보면 긍정적인 패턴이 연출되지 않겠는가 향후에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기관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기관 60만 주 외인이 30만 주 매수를 한 걸 보면 내일도 1차적으로 상승이 좀 연결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6,000원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매입 단가가 13,200원이면 16,000원 정도에서는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반절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3740번님 포스코엠텍 3,400원에 비중 1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엠텍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개인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종목이죠. 작년부터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길게 보면은 2012년도부터 계속적인 하락이 좀 나와줬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이제 최근에 상당히 좀 중요한 급반등의 그런 결과들이 좀 나왔었죠. 4월 달 정도에 한 3,000원대 4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2,170원까지 급 하락하는 모습들. 자, 최근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패턴에 좀 들어왔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을 죽인 상태에서 지금 2,170원 전저점을 유지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으로 좀 들어온 만큼 자, 지금 현재 구간 포스코엠텍 일단은 5일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방향성 모색 구간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서 포스코엠텍 일단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일단은 관망하시다가 다음 주 초반 정도 되시면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으셔갖고 추가 매수 관점 일단은 그 부분부터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9394번님, 한국주철광
19,700원에 비중 20%. 현재가 기준으로 18,950원이니까 조금 높은 단가에 매수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가지고 18,950원에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지금 24,800원까지 5,000원이었던 주가가 25,000원까지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좀 1차적으로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60일선이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은데 60일선이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15,500원 이 라인이죠. 전에 조정받았던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고 하면 조금 안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60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24,800원을 터치를 하려는 좀 터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패턴을 보일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주가 급등한 부분을 좀 소화시키려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지금 매입하신 단가가 19,700원이니까 손실 구간이 좀 그렇게 크지 않은 범위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9010번님, LMS 18,000원에 비중 25% 정도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LMS,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급등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어떤 그런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하락했던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일단 추세선은 일단 무너졌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건 오늘 그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부분들이 내일 반드시 이 종목은 되돌림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주가의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더라도 지금 월 초죠. 6월 초인데 지금 벌써 어느 정도 지지선을 이탈한 그런 상황을 좀 보게 됐을 때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이 그런 되는 상황인데, 자, 중요한 건 이제 매수가죠. 18,000원대 되시니까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LMS 일단은 13,000원대까지는 하방으로 일단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 급반등이 나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 예상이 되는 만큼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면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중요한 것이 내일 급반등이 좀 나오는 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일단은 오늘 월요일이니까 내일이나 수요일 정도 다시 한번 반드시 이 종목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525번님, 바텍 28,300원에 비중 30%. 바텍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죠. 급등해서 28,050원에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28,000원, 29,000원 라인을 계속 뚫으려고 노력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더라도 오스템 임플란트와 바텍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고성장 모멘텀을 좀 받아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바텍 같은 경우는 6.65% 정도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매매 동향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기관이 꾸준히 매입했던 게 눈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인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좀 매수세가 강력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전형적인 저항선이 됐던 29,000원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하면 향후 주가 전고점인 31,000원까지는 가볍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9,000원을 매수, 29,000원을 돌파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좀 갈라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 주가에 현재 28,3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굳이 매도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0542번님, 블루콤 14,500원에 비중 20%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블루콤 최근에 이제 매수 맥점들이 좀 나왔었죠. 13,450원, 13,450원과 13,400원의 쌍바닥 가격권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61선까지 오늘 끌어올린 그런 모습들. 자, 최근에 이제 블루투스 어떤 그런 성장성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 계속적으로 나온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제 방향성이겠는데요. 지금 이제 추세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13,400원대에 대한 하방 경직성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예상이 됩니다. 해서 블루콤 일단은 보유 의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차 목표 가격. 그동안 이제 블루콤이 15,000원대만 되면 이 종목이 어느 정도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15,000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한 번쯤은 확인하고 가시는 전략. 그 이후에 재차 61선에 대한 지지가 나와주는지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전략 반드시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3685번님, 현대상선 9,600원에 비중 60%. 지금 종가상으로 7,720원이니까 이미 손절 라인을 좀 놓쳤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전 저점인, 지지 라인 자체인 8,700원, 9,000원, 8,800원, 요 라인이 이탈됐을 시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손절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손절 라인이 이미 벗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좀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저점을 낮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저가 패턴이 계속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매도세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주가를 하방으로 민 게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세가 진정되지 않는 한은 이 종목은 계속 하방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9829번님, KH바텍 25,700원에 비중 30%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KH바텍 제가 이제 최근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매수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일단 KH바텍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와줬었죠. 한 14% 정도 이틀 연속 급등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수급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기관들의 매도세가 일단 나와주었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에 대한 대량 매수세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기관들이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 저항선에 봉착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세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일단은 매수가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25,700원이시면 지금 현재가 부근인 것 같으신데, 자, 일단 이 종목 저점에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쉬어가는 상황에서 슈팅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1선이 되겠죠. 2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수익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가시려면은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 잡아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KCC 51만 6천원에 비중 30%, 현재가가 50만 8천원이니까 약간 8천원 정도 밀리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재무제표를 놓고 띄워드리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3조 2천억 수준, 3조 3천억 선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반면 영업이익이 매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KCC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어떻게 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주가는 향후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은데, 그동안 삼성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KCC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찬성을 좀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KCC 같은 경우는 가파른 상승세를 좀 겪다가 결국은 조금 주가가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이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50만 원대를 터치하면서 진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1만 6천 원이라면 그렇게 매입 단가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그대로 좀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조이시티요. 조이시티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오늘 좀 팔아가지고요. 예. 매수가가 25,400원이에요. 근데 25,400원이요? 100% 정도 돼요. 근데 오늘 조금 매도를 하셨다고요? 예, 조금 팔았어요. 100. 그러세요? 예. 자, 조금 그래도 오랫동안 들고 계신 그런 종목이셨네요, 그죠? 예, 그렇죠. 지난번에 내가, 예. 5월 8일날, 집에 없어가지고, 갑자기, 그날, 엄청, 상한가만 안 갔지만은,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그날 7,000원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예, 일단 이번에는 꼭 집에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중요한 거, 오늘 이제, 정확하게 지금 매수 포인트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예, 27,100원대 쌍바닥, 예. 정확하게 쌍바닥 121선에서 쌍바닥, 그리고,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 정확하게 급등 양상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예.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그만큼 지금 구간,
상한가가 들어갔지만은 일단은 내일 정도의 방향성 모색 구간으로 좀 접어들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조이시티가 그동안에 3만 7천 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던 일단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3만 3천 원에 대한 일단은 저항세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2015년 3월달 그리고 2015년 4월달 이 가격권 3만 3천 원 후반대에 대한 저항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그런 조이시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좀 낮으시잖아요, 그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3만 3천 원대에 대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라면은 한 번쯤은 차익 실현하고 일단은 다른 종목 교체하시는 전략이 일단은 좀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 게임주들 메르스 관련된 이슈로 올라간 건 아시나요? 네? 메르스 관련된 이슈로 올라갔었어요, 오늘. 아, 그랬어요? 예,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뭐 어떤 NH 엔터라든지 관련주들 상당히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들이 조금 사라진다 했을 때는 일부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3만 3천 원대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수익 실현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예, 삼성 엔지니어님요.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9,500원이고 50%입니다. 50%요? 네, 예, 좀 높네요. 네, 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오늘 1,500원 올라서 36,500원의 장을 마감을 했고요. 제가 선을 그어놨듯이 35,400원대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지지 라인을 여지없이 좀 지지를 하면서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오늘 매매 동향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인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지금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전 계열사가 뭐 합병과 관련된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슈로 떠들썩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제일모직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하락한 반면 엔지니어링은 오히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매입하신 단가가 39,500원이면 약간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은 시장의 결국은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매입 단가 근처까지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의 향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5,500원 이 라인에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시기에는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홀딩해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선에 맞춰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고요. 이번 주 안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39,500원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정도 오면 매입 단가에서 한 50% 정도는 그냥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한 전화 주셨나요? 예, 저 리노스. 리노스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매수가는 4,410원이고요. 예, 비중은 50%입니다. 50%요. 네. 조금 고가의 매수를 하셨네요, 그죠? 아, 예. 어제 오늘 사신 거세요? 예, 예. 오늘 샀습니다. 아, 오늘 사셨어요? 예, 예. 조금 일찍 너무 좀 고점에 사신 것이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최근에 오늘 이제 기관들의 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이 리노스가 4월 달에는 어느 정도 기관 매수세가 좀 있었었는데 오늘 특이하게 고점에서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일단 일부지만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의 연속성을 갖고 좀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오늘 조금 개인들 털기가 좀 나왔었죠? 한 4% 정도 하락을 했다가 5일선 지지를 받고 재차 이제 상승했던 그런 모습들. 내일 정도에는 다시 한번 좀 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저항선은 일단 다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07년도, 8년도, 이때 구간에 대한 강력한 저항세가, 조금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 관점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좀 고점에 사신 만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조금만 수익 실현하고, 일단은 나오자. 너무 고점에 매수하셨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내일 정도 한번 슈팅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차익 실현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아, 우리은행 1,600원에 30%. 1,600원에 30%요? 네. 오늘 종가가 1,050원이니까 한 4%, 5% 정도 손실 구간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121선을 터치를 함과 동시에 61선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금통위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죠.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고금리인 나라보다 저금리인 나라가 결국은 투자은행이 됐건 뭐 기업은행이 됐건 산업은행이 됐건 은행들의 매출은 전반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75에서 0.25포인트 인하에서 1.5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은행주들, 생명보험 회사들 종목들이 가파르게 주가가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선 확인하는 10,000원에 매수를 했을 건데 뭐 1,600원, 1,500원 선도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10,000원이 이탈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고요. 지금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12,000원대를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1,600원대부터 12,000원대까지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 12,000원을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서 신고가 패턴을 갈지 아니면 12,000원을 맞고 떨어질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종목은 현재 상태에서 더 매수하시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12,000원이 오면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매도할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갈지 상담 받으신 다음에 매매하세요.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어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제가 그 코리아 서키트를요. 예. 1,500원에 30% 비중이고요. 예. 그래, 좀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좀 올라와서 좀 그거 하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란가 아니면은 뭐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했어요.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예. 일단 최근에 계속적인 어떤 그런 기관들의 매수세 지금 들어오고 있죠? 지금 4일, 5일 연속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바닥권에서 지금 장대 양봉을 뽑아 올린 모습들 아주 정확하게 지금 기관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일단 이 종목 장기로 보신 거세요? 저는 이제 단기로 수익이 나면은 매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예. 그래, 이제 좀 그 목표가를 어느 선에서 잡고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장기로 보시는 것과 단기로 보시는 것이 좀 다른데요. 일단 이 종목은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중요한 거는 급등락이 있는 종목에 어떤 그런 심리적인 변화가 있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충분히 12,500원까지 상승이 좀 가능합니다. 근데 급등락에 내가 대응을 좀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12,500원에서 잘리는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고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 종목 들고 계시겠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한 16,000원까지도 상승은 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일단 이 종목이 좀 저평가 구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으로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12,300원 정도에서는 일단 자르시는 전략,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홀딩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3340번님, 한국사이버결제 34,000원에 비중 10%.
오늘 종가가 29,850원이니까 한 3,500원 정도 손실 구간, 한 10% 정도 손실 구간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손절 라인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이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뉴스를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NH엔터의 페이커가 6월이 아닌 7월로 연기됐다라는 설과 함께 최근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 측에도 7월로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은 29,000원이 무너져야지만 좀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염두에 두시 하방과 상방 폭을 좀 기억하시라고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라면 29,000원이 무너졌을 때 조금 더 비중을 실어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 종목이 28,000원까지 무너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올해 하반기에는 좀 가파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선에서 좀 방향성을 잘 잡아가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1527번님 파트론 11,4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파트론.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코리아 서킷 종목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그에 대한 어떤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쌍바닥 가격권, 2014년도 겨울, 11월 달 정도에 대한 쌍바닥 가격권 정확하게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죠. 5일선에 대한 저항은 받고 있지만은, 옆으로 기면서 조금 더 에너지를 응집하는 패턴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대한 부분들, 21선에 대한 우하향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간 조정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투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더라도 기관들의 매수세 조금 약하지만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쌍바닥 가격에서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로 주가를 들어올리는지 아까 앞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들어올렸던 코리아 서킷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11,400원이시니까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중장기적으로는 12,000원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중반, 이번 주 중후반 정도에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7039번님 LG생활건강 80만 1,000원 비중 50% 오늘 종가가 77만 9,000원이니까 한 3% 정도 손실 구간인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75만 원만 되면 아랫꼬리를 달면서 양봉 마감하는 캔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항상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생필품과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 종목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도 보듯이 전형적인 계당식 상승을 했다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가파른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런 종목은 오히려 이상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80만 1,000원이나 77만 9,000원이나 큰 차이 없기 때문에 홀딩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4420번님 코콤 13,200원에 20%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코콤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상담을 해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죠. 최근에 이제 하반 경직성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자,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조금 수상하다라고 종목 투카스 시간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엔테스라든지 효성 ITX라든지 관련주들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조금씩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코콤 해서 지금 14,200원이시니까는 조금 지금 5일선을 지지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이제 5일선을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 11선에 대한 저항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만큼 최대한 평균단가 13,000 이하 구간으로 낮춰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충분히 이 종목 1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고점부터 저점까지 50% 이상 급락이 났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림 파동은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최대한 13,000 이하 부분까지 평균 단가를 낮추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2203번님, 셀트리온 68,500원에 비중 50%.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에서 누차 항상 말씀드렸듯이 69,000원, 68,000원에서는 매수해야 되는, 적극 매수해야 되는 맥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9% 상승한 79,500원의 장을 마감을 했는데, 종가상으로 놓고 보면 한 12,000원 정도, 한 18% 정도, 17% 정도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97,000원까지는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87,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릴 테니까 87,000원이 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50%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9421번님, LG 디스플레이, 29,300원에 비중 20%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 굉장히 개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고점에 물리게 되면은 굉장히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는 계단식 하락, 전형적인 그런 패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종목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좀 드렸지만은 28,500원에 대한 하방 저점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데 오늘 저점 정확하게 28,500원대 지지를 좀 해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 조금은 다행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저점을 유지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보장성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 관리하자는 차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29,200원이시니까는 매수가 지금 현재가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종목 반등 시는 일단 매도 사인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밴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1선이 되겠죠. 29,700원 정도 매수가 부근 정도 돌파했을 때 그때는 일단은 정리를 하고 종목 교체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시죠? 저 대한유한데요. 네네. 저기 168,000원에 20%예요. 168,000원에 20%요? 네, 오늘 거래량도 많이 터진 것 같고 윗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얼마에 팔아야 되나, 더 가져가도 되나 하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요, 오늘 매매 동향만 놓고 보더라도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했고요. 네. 예, 최근에 들어서 꾸준히 외인이 좀 매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 LG화학, 대한유화 화학 섹터가 전체적으로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뉴스가 뭐가 나오냐면 화학 섹터들이 2분기에는 실적이 좋을 거지만 하반기에는 안 좋을 거라는 뉴스가 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다면 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2분기까지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네. 그래도 상승 랠리를 달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 지금 시장에 대장주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 섹터들이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저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입 단가가 168,200원이니까요. 이 종목은 주봉으로 놓고 보건 월봉으로 놓고 보건 계속 신고가 패턴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라면 이 종목은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스케줄을 좀 보시고 발표되기 네. 전에 매도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기대감 이게 때문에. 언제쯤 발표인데요? 4월 6일이니까 8월 15일경이나 8월 15일 전에 발표를 할 거예요. 45일 이내니까. 아, 네네. 예, 그러면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네네.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는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의 종목 같은 경우는요. 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네. 주가가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수익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192,000원인데 뭐 30만 원 오면 팔겠다 이 생각 가지지 마시고요. 네. 한 2만 원 단위로 10% 정도 상승할 때마다 20%씩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고요. 네네.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8월 15일 이전에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꼭 전에는 다 전량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신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한 전화 주셨나요? LG 이노텍이요. LG 이노텍이요? 네. 매수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1만 원에 30%예요. 11만 원에 30%요? 예. 아, 매수가가 조금 아쉽네요. 그죠? 예. 예. 올해 한 2달 정도 됐는데 그게 좀 힘이 없네요. 아, 그렇죠.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금 탄력이 떨어지셔서 좀 지루하셨던 그런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의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수급을 보니까는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 쌍바닥, 기관 매수세, 정확하게 삼박자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들. 자,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바닥주들 상당히 심상치 않은 그런 종목이 많은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도 LG 이노텍이다. 자, 이 종목 지금 구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수가가 조금 아쉽거든요. 네네. 최대한 지금 비중이 30%시잖아요. 네. 50%로 비중 확 실어버리십시오. 아, 20% 추가 매수하셔갖고 50%까지 비중 늘리셔도 됩니다. 이 종목. 일단 최근에 LED 관련된 그런 업황이 안 좋아갖고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네네.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주가 되돌림 파동은 분명히 나옵니다. 이 종목. 분명히 좀 나오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10만 원 이하까지 한번 평균 단가를 낮춰서 공략을 좀 해보자. 충분히 수익 실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자, 그래서 기간- 목표가를 일단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가 일단은 11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매수가에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네. 11만 원이시면 그래서 최대한 평균 단가를 낮추자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이상은 조금 힘든가 보죠, 그 금액에. 일단은 이 종목은 장기성으로 좀 보지 마시고 일단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변동폭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고 최대한 10만 원 이하까지는 평균 단가를 낮춰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얼마에 갖고 계세요? LG전자요.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62,300원에 30%요. 62,300원이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삼성전자, 애플, 뒤에는 중국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치고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신저점 52주, 신저가 갱신을 계속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왜 그러냐면, 매출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률이 2%, 3% 정도 매년 조금은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공매도 수장이나 대차장고는 늘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장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인 즉슨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개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계속 5일선을 맞으면서 5일선이 지지가 안 되고 저항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쭉 당겨보면 과거에 5만 원대에 좀 지지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하기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종목은 5만 원을 찍어야지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해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좀 한 3,500원, 한 4,000원 정도는 10% 정도는 열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못 견디겠다 하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정리를 하셨다가 5만 원대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률이 2%, 3%, 1%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우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돌아서는 걸 본 후에 들어가도 기회는 늦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바닥주를 살 생각을 다음부터는 좀 하지 마시고요. 네. 매입 단가가 62,300원이면 조금은 안타깝지만 손절도 못하고 아니면 수익 실현도 못하고 좀 어중간하게 기다리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가격에서 차라리 그냥 5만 원까지 빠졌다 올라오자 이렇게 좀 크게 마음을 가지신 다음에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트레이드 하시고요. 5만 원 만약에 터치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AS 해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주셨나요? 아, 예, 그 에스텍파마. 엑스테파마요.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3,000원이고요. 예, 30%. 30%요. 예.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이신 건가요? 한 보름 됐나?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네. 자, 지금 상당히 전화를 좀 잘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맥정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이 지금 주가 자체가 하방으로 틀 것이냐, 다시 한번 13,000원대까지 상방으로 틀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들어선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 수급적으로는 뭐 크게 특징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게 가격적인 부분들. 지금 일단은 61선을 깼죠. 그죠? 61선을 이탈한 그런 모습들,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내일 이 종목이 5일선을 지금 지지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5일선이 11,500원인데 50원 차이죠. 자, 이 5일선을 지지가 나오고 한번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적에는 한 13,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을 하거든요. 다만 지금 이 종목이 11,500원대, 11,500원대가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급속도로 10,000원대도 이탈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이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그런 만큼 일단은 내일 있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있죠. 예. 그 정도의 문자 상담 다시 한번 꼭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13,000원까지도 상방은 좀 열려 있습니다. 예, 뭐, 많은 건절이 오면은 주가 매수해도 안 됩니까? 장기적으로 제가 가려고 그러거든요. 아, 에스테파마를요? 예,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원료 제작하는 회사인데, 예.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에스테파마 뭐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하고 나쁜 회사 그것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했었잖아요. 그죠? 예. 급등한 이후에 차익 실현은 당연히 나오게 될 마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더라도 어떤 시장에 대한 테마성으로 인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가 조금 아쉽기 때문에 지금 당장 10,000원대 추가 매수하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일단은 방향성을 조금 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주 초반 정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반드시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시도록 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예, 제일모직 네. 16만 4천원에 10% 가지고 있거든요. 한 5월 중순경에 사셨나 봐요? 네네.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요, 오늘 네. 급등하는 패턴을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다 기대를 했습니다. 삼성물산도 그렇고 제일모직도 그렇고 급등하는 패턴을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의외로 6%대 급락을 했죠. 네. 고가가 한 4.5%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을 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장중 변동성으로 보면 한 10%가 나타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엘리엇도 그렇고 엘리엇 쪽에서도 그렇고 네덜란드 연기금 쪽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삼성물산이 너무 저평가돼 있고 제일모직이 고평가돼 있다. 네네.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주가가 7, 8만 원 선이 적정 주가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적정 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반대표를 결국은 던지려면 9일 내일까지 주식을 사야지만 의결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일모직도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예, 둘 다 똑같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급반등이 안 나온다고 하면 네. 의결권이 내일자로는 끝나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3시까지는. 근데 매도를 해야 돼요? 아니요. 엘리엇 운용사이들이 미국계 운용사이들이 내일까지 네네. 지분을 늘려야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할 수 있는 표수가 늘어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일 장 초반에 네. 만약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땡긴다. 예. 그러면 종가상으로까진 가져가셨다가 종가상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내일 12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매매를 안 한다. 그러면 평단이 16만 4천 원이니까 이미 수익 구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12시까지 외인이 매수를 안 한다고 하면 네. 한 50% 정도는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맞죠. 안 그래도 고수님 더 사면 어떻게 했나 싶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더 사면 어떻게 했나 싶어서 그리 전화드렸거든요. 예, 그건 좀 위험한 자리인 것 같고요.
네.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투자보다 투기 세력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인 것 같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 초반에 외인이 붙은다 그러면 종가 상위 50% 수익 실현하시고요. 예, 12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인이 매매 동향이 안 잡힌다. 그러면 그냥 그 가격선에서 50%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꼭 가져가세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매매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내일이 뭐 좀 올라가도 파는 게 좋겠다 싶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또 살까 싶어가. 그래. 아니요. 내일은 더 사지 마시고요. 예. 있는 것만 가지고 꼭 투자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한 전화 주셨나요? 네, 지난번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요. 예. 부산 중공업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때 제가 중요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네, 25,500원까지 가면 더 해라겠는데, 더 내려가 버려가지고, 예. 더 내려갈 것인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아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자, 일단 두산중공업 지금 상당히,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패턴이죠? 네,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신 건가요? 안 했어요. 아직 지금 해야 될까, 어떨까 고민 중에서 전화드렸어요. 아, 추가 매수는 아직 안 하신 거죠? 네네. 추가 매수 아직 고려하고 계시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탈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기관들이 오늘 대량 매도에 들어갔습니다. 아, 매도로요? 예, 사모펀드라든지 기관들이 오늘 거래량의 지금 3분의 1을 매도세로 돌아섰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자, 요런 패턴에서는 지금 추가 매수 관점 조금 더 고려하지 마시고, 자, 일단은 이 종목 24,000원대에 대한 지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000원까지도요? 예, 일단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 탐색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제가 봤을 적에는 24,000원대 지지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라인은 굉장히 지금 마지노선입니다. 이 라인이 이탈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요. 예, 그래서 24,000원대는 좀 안 샀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문의해보고 어떻게 되나 고민돼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그럼 잘하신 거고요. 일단은 24,000원대 있죠? 네. 24,000원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셨죠? 네. 지금 워낙 매수가가 높으세요. 지금 31,000원이시잖아요. 그죠? 네네. 31,000원대시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옆으로 기른 모습. 그러니까 에너지를 응집하는 패턴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하방 정지성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는 과정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기다리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시일이 더 후반 많이 갈까요? 예? 시일이 더 많이 가요? 시일이 더 많이 가냐고요? 네. 시일은 좀 더 걸릴 수도 있죠. 지금 하락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24,000원대에 대한 지지부터 일단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 후반 정도 있죠? 네. 주 후반 정도에 반드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오세요? 네, 정문당요. 네. 89,546원요. 40%요. 오늘 사셨어요? 네, 오늘 좀 내려서 샀는데 또 오히려 더 내리더라고요. 정군당 기업에 대해서는 대충 아시죠? 잘 몰라가지고 오래 가져가도 될지. 저는 오래 가져가려고, 잠깐 가져가려고 샀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네. 13일 일자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잖아요.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54,000원대부터 94,000원대까지는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올해 2월 전에는 차트를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캔들을 당겨서 보시면 결국은 계단식 상승 패턴을 보이는 차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는 차트가 아니라 이렇게 계단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차트예요. 네네. 그러니까 매입 단가가 89,540원이면 조금 비싼 감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제가 정군당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12일, 13일, 12일이죠. 12일 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은
221선이 쭉 올라와야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매입 단가가 조금 비쌈에도 불구하고 홀딩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89,500원이면 거의 고점에 사신 거예요. 고쯤에요? 예. 네. 그렇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향후 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12일 이후에 쭉 밀려갖고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85,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비중을 10% 정도만 더 실으셔가지고요. 네네.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 85,000원이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셔야 될지 의구심이 생기면 네.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저한테 상담 받아보신 다음에 매매하세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져간다면은 언제 가져가야 될지. 그것도 매도하실 때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상담해드릴게요.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한 전화 주셨나요? 삼성증권요. 삼성증권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 64,000원요. 64,000원에? 예. 비중은요? 50%. 아우, 비중 많이 실으셨네요. 예, 최근에 사신 건가요? 예, 한 2주, 3주쯤 됐을 것 같아요. 아, 2주, 3주 정도요? 예. 자, 일단,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일단 오늘 정도 이제 매도 맥점이 한번 나왔었어요. 예.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이 먼저 나왔었죠? 치고 나왔었죠, 그죠? 대우증권도 한 10% 정도 급등이 좀 나온 모습들, 삼성증권도 7% 가까이 급등이 나온 모습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매도 맥점이 좀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지수, 방향성 모색 구간이에요, 지금 지수가. 간다라고 확신을 갖고 지금 베팅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자, 그런다고 봤을 때 증권주들도 오늘 정도 상승하는 정도의 어떤 내일 정도 조정은 조금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가가 64,000원이잖아요. 예. 64,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좀 갈 것 같습니다. 헌데 이 종목을 지금 지수를 좀 좋게 보시나요? 앞으로? 잘 모르시겠어요? 예.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수는 지금 방향성 모색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이 나오면 위로 2120포인트까지 하방으로도 어느 정도 좀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매도하실 어떤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중기적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이 종목이 이제 좀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64,000원대 있죠? 예. 그 정도의 저항이 1차적인 저항은 있습니다. 해서 너무 걱정되신다 그러면 일단 매수가 정리하시고 종목 네. 교체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바닥권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에서. 예. 아시겠죠? 네. 조금 더 저렴하게 다시 사셔야 됩니다. 매도하고. 다음부턴. 예. 매도하고 바닥권에서 잡을까요? 예,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전략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저희 종목 투캅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주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만큼 저희가 할애된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자, 남은 시간 내일장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